안녕하세요. 찐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찐중투입니다. 오늘은 메이투안이라는 종목에 대해 점검해 볼 텐데요. 우선 10월 29일 어제 메이투안의 사명과 종목명이 기존의 메이투안 디엠핑에서 다 메이투안으로 변경됐습니다. 종목 코드는 원래대로 03690이고요. 메이투안이 2018년 9월에 홍콩에 상장했는데요. 2018년 당시는 전 세계 주식시장이 다 하락했기 때문에 대체로 하락했고요. 2019년부터 본격적인 상승세로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2019년 주가는 연초에 44 홍콩달러에서 연말에 101 홍콩달러까지 한 131% 상승했고요. 2020년에도 상승세가 계속됐는데 10월 30일 오늘 종가 기준으로 287 홍콩달러니까 올해는 연초 대비 182%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한국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올해 상반기에 이 종목을 매수하신 분들이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메이투안을 그냥 한국의 배달의 민족이라고 단순히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서 우선 메이투안의 매출 구성을 한번 살펴보면요. 이게 메이투안의 전체 매출을 100으로 쳤을 때 사업별 비중이에요. 2017, 18, 19, 20년 상반기. 이 파란색이 음식 배달 앱 업무고요. 주황색이 호텔 숙박 및 관광. 그리고 요 민트색이 신사업이에요.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전체 매출에서 음식 배달 앱 사업이 한 58%, 숙박 호텔 관광 사업이 18%, 그리고 나머지 23%가 신사업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이 추이를 보면 전체 매출에서 음식 배달 앱이 차지하는 비중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호텔이나 숙박, 관광 쪽도 좀 줄어들었죠. 반대로 신사업의 비중은 계속 확대하고 있죠. 하지만 전체 매출에서 여전히 음식 배달 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메이투안이 중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보시면 이게 올해 반기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2020년 6월 30일 기준 지난 12개월이니까 즉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12개월 동안 기준으로 보면 소비자 이용자 수가 이 단위가 100만이니까 4.57억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2% 증가했고 액티브 판매자 이용자 수가 630만 개로 전년 동기 대비 6.7% 증가했습니다. 이용자당 연간 평균 거래 건수가 25.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했고요. 그리고 2020년 2분기 기준 음식 배달 총 거래 금액이 1,088억 yuan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고 음식 배달 거래 총 건수가 22.28억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고 중국 국내 호텔 예약 건수는 7,800만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이게 올해 2분기 기준이니까 아직은 코로나 영향이 컸겠죠? 이 소비자 이용자 수가 6월 30일 기준으로 4.57억이니까 연말까지 가면 한 5억 명까지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메이투안이라는 기업의 매출의 약 60%가 음식 배달이니까 우선 중국 음식 배달 산업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요. 중국 음식 배달 산업은 2015년부터 18년까지 연평균 50% 이상 성장했고 2019년은 30% 성장했고요. 2020년부터 22년까지 연평균 22%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령대별 고객 구성은 20세부터 24세가 21%, 25세에서 29세가 38%, 30세에서 34세가 27%로 20, 30대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요. 음식 배달은 점차 중국인들, 특히 20, 30대 젊은 층들에게 있어서는 습관이자 필수 소비가 되어가고 있죠. 중국 음식점의 온라인 배달 서비스 침투율은
여기서 침투율이라는 거는 지금은 뭐 많은 음식 업체들이 온라인 배달을 이용하고 있지만 전체가 다 무조건 온라인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 외식업에서 온라인 배달 서비스에 가입한 이 비중을 말하는데, 이 침투율은 1선 도시가 46.7%, 2선 도시가 41.2%, 3선 및 이하 도시가 31.4%를 차지하고요. 중국은 인구나 경제 규모에 따라서 도시의 급을 순차적으로 1선, 2선, 3선, 4선 이렇게 나누는데, 1선 도시는 잘 아시는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深圳 이게 네 도시. 그래서 1선 도시의 침투율이 46%, 2선 도시 41%, 3선 및 이하 도시가 31%. 그리고 온라인 배달의 신규 이용자의 분포를 보면요. 1선 도시가 15.2%, 2선 도시 40.6%, 3선 및 이하 도시가 44.2%를 차지해요. 이 기존 침투율이랑 신규 이용자의 분포를 보면 1선 도시는 어느 정도 많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향후 2선이나 그 이하 도시에서의 수요 확대 여력이 비교적 크다는 거죠. 2선, 3선, 4선. 아직은 이용 안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리고 시장 점유율로 봐서는 중국 음식 배달 앱 시장에서 1위인 메이투안의 시장 점유율이 66%고요. 2위인 으러머가 한 32%가 되는데, 요 메이투안이랑 으러머를 어떻게 기억하시면 되냐면, 한국으로 치면 메이투안은 배달의 민족, 으러머는 요기요. 요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메이투안은 텐센트 계열이고, 으러머는 알리바바 계열인데요. 메이투안의 상위 10개 대주주의 지분율을 보시면 여기 화이 리버 인베스트먼트가 최대주로 10.65%고, 제4대 주주가 텐센트 모빌리티가 6.65%잖아요. 근데 이 최대 주주인 화이 리버 인베스트먼트가 텐센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텐센트의 지분은 10.65%에다가 6.65%를 합치면 한 17%가 되죠. 그래서 텐센트가 최대 주주이자 실질 지배자예요. 시장 점유율 2위인 으러머는 최대 주주가 알리바바고요. 메이투안은 가장 초기에 2003년에 설립됐는데, 지금의 사업 구조까지 있기까지 지금의 메이투안은 2015년에 설립됐어요. 그리고 으러머는 예전에 2008년에 설립됐지만 2018년에 알리바바가 인수를 했어요. 그 후에 더 사업을 확장한 거죠. 메이투안의 한자를 보면 메이는 아름다움이, 투안은 둥글단. 그리고 으러머는 이 으어는 배고프다는 뜻이고요. 르어는 과거형, 머는 질문. 그러니까 으러머는 질문형인데 배고프니? 배고파? 이런 뜻이에요. 으러머는 아직 상장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올해 7월에 으러머의 CEO가 공식 석상에서 우리는 아직 상장 계획이 없다고 딱 잘라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제 휴대폰에 깔려있는 메이투안 앱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 바탕화면 우측 하단에 흰색 바탕에 노란색 캥거루 캐릭터가 있는 게 메이투안 앱인데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카테고리가 두 줄 있죠. 이게 순서대로 마트, 편의점, 약국, 음식, 디저트, 음료수, 야채, 과일, 햄버거, 피자, 일식, 한식, 패스트푸드 등이 있는데, 초기에는 음식 배달 앱 위주로 했지만 그 후에 배달하는 서비스 범위가 점점 넓어졌는데요. 마트, 편의점 배달도 가능하고, 또 약국에서 약품의 배달도 가능하고요. 여기 카테고리별로 다 나눠져 있고, 음식 배달 쪽을 클릭했는데 이게 왜 안 나오냐면, 제가 지금 한국에 있으니까, 만약 중국에서 이걸 클릭하면 제 주변에 있는 음식점들이 쫙 나올 거예요. 다른 음료수나 뭐 야채, 과일도 마찬가지고요. 앞서 텐센트가 메이투안의 최대 주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텐센트와 어떤 시너지를 내야 하는데, 이 텐센트가 또 12억의 이용자를 갖고 있는 위챗이 있잖아요. 그래서 위챗 안에 결제 안으로 들어가면 밑에 이 캥거루 캐릭터 보이시죠? 이게 위챗 안에서 직접 메이투안이랑 연결할 수 있어요. 클릭해서 들어가면 바로 메이투안 화면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메이투안을 이용하고 싶은 사람은 스마트폰의 바탕화면에 있는 메이투안 앱으로 클릭해서 들어가도 되고 위챗 안에서 들어가도 되고요. 이 위챗이 12억의 유저를 갖고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이 위챗 안에서 메이투안으로 클릭하게끔 유도는 할 수 있죠. 그러면 결제는 당연히 위챗 안에 있는 위챗 페이로 하고요. 중국 음식 배달 앱 시장에서 1위는 메이투안이고 시장 점유율이 65.8%고 2위는饿了么고 시장 점유율이 32.2%인데 이렇게 어느 정도 1, 2위가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유저 수나 음식점 유저 수, 배달 인력, 매출액 성장성, 그리고 3선 및 이하 도시 침투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메이투안은 이미 상대적인 우위를 차지했지만 2위인饿了么는 2020년 3월부터 알리바바 산하의 알리페이와의 시너지를 통한 고객 증대를 도모하고 있어서 이런 메이투안과 饿了么의 양강 구도는 향후 장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메이투안의 매출에서 숙박 예약이 18%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렸죠. 중국의 온라인 숙박 예약의 시장 점유율 1등이 메이투안이고 시장 점유율이 50%고요. 2등이 Ctrip 많이 들어보셨죠? Ctrip이 시장 점유율 2등으로 27%, 3위가 동청이롱 9%인데 실은 온라인 숙박 예약이라면 Ctrip이 완전 선발주자죠. 메이투안은 후발주자. 근데 메이투안은 음식 배달 앱으로 모아놓은 고객들을 활용해서 메이투안 앱을 통한 숙박 예약으로 유도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메이투안의 매출 구성 중에 음식 배달이 58%, 숙박 예약 18%, 신사업이 23%지만 사업별로 총이익률은 숙박 예약이 90%고 음식 배달 20%, 신사업이 19%예요. 그래서 매출 중에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음식 배달이지만 이익률 기여도에서 가장 높은 것은 숙박 예약이에요. 즉 이용자가 많고 이용 빈도가 높은 음식 배달 서비스 기반의 고객을 숙박 예약 고객으로 유도하고 이익률이 높은 숙박 예약으로 이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음식 배달을 서포트하는 전략을 통해서 이렇게 시너지를 창출하고 있는 거죠. Ctrip이랑 메이투안 숙박이 고객 타겟이 많이 다른데요. 메이투안 숙박 예약 이용자는 90년대생이 56%, 80년대생이 44%, 70년대생이 14%로 주로 젊은 층 고객의 확대가 특징이고요. Ctrip은 과거에 저도 상해에서 직장 생활할 때 항공이나 숙박 예약할 때 항상 Ctrip을 했는데 해외나 또는 장거리나 또는 출장용 이렇게 약간은 가격대가 있는 이런 고객들이 Ctrip을 이용하고 메이투안은 중국 국내 위주로 하고 좀 단거리 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금액도 상대적으로 작고요. 또 올해는 코로나 영향으로 아무래도 코로나가 없었을 때랑 비교했을 때는 숙박 예약 매출이 감소할 것이지만 내년부터는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메이투안의 재무제표를 보시면 2017년, 18년까지 계속 적자였죠. 메이투안의 매출액 중 90% 이상은 수수료인데요. 지금의 메이투안이 2015년 10월에 설립됐잖아요. 보조금 지불을 통한 시장 육성, 방대한 배달 인력 구축 등으로 2018년까지 적자가 계속된 후에 2019년 2분기부터 흑자 전환이 됐는데요. 3분기, 4분기도 대체로 잘 가다가 2020년 1분기에 또 적자를 기록했는데 잘 아시다시피 1분기는 코로나 확산 영향으로 인구 이동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음식 배달이든 뭐 숙박이든 다 스톱됐죠. 그래서 1분기 실적이 악화됐고 하지만 2분기부터 실적이 호전된다는 걸 보실 수 있죠. 요게 매출액 YOY, QOQ, 영업이익, YOY, QOQ, YOY는 전년 동기 대비, QOQ는 전 분기 대비, 순이익, YOY, QOQ. 2분기부터는 회복세를 보였죠. 2분기 실적에 대해 좀 설명드리면 메이투안의 매출 구성 중에 제일 큰 게 음식 배달 앱이고 두 번째는 신사업이고 세 번째가 숙박 관광이잖아요. 매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 배달 앱이
개선세가 뚜렷했는데요. 4월부터 코로나의 진정에 따라서 중국 국내 소비 활동이 점차 회복되면서 음식 배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메이투안이 제공하는 서비스 실적도 개선되기 시작했는데요. 2분기 음식 배달 앱의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했고 전 분기 대비 53% 증가했고요. 그리고 2분기에 음식 배달 주문 건수도 전년 동기 대비 6.9% 증가했고 객 단가가 전년 동기 대비 9.4% 늘면서 총 거래 금액도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어요. 건당 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55% 올랐습니다. 매출에서 약 18%를 차지하는 숙박 관광 예약 쪽은 물론 4월부터 2분기가 1분기에 비해서는 소비 활동이 정상화되면서 많이 회복되긴 했는데 코로나 전의 정상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는 시일이 상대적으로 더 걸릴 거잖아요. 그래서 2분기 숙박 예약 쪽 매출은 1분기 대비 46%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는 아직 마이너스 13%고 영업이익도 1분기 대비 178%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11% 줄어들었어요. 2분기 들어서서 중국 국내 출장이라든지 관광 등 활동들이 점차 재개됐지만 필수 소비 성격인 이 음식에 비해서는 숙박이나 관광 수요는 코로나 전의 수준까지 회복하는 데 시일이 좀 걸리겠죠. 그래서 관련 소비를 자극하기 위해서 2분기 중국 국내 60여 개 도시에서 안심 소비절과 같은 이런 소비 관련 이벤트를 시행해서 각 도시 정부와 협력해서 이 전자 할인권을 발급했고 5월 노동절, 단오절, 또 6.18 판촉 행사 등을 진행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진행함으로써 이 숙박 관광을 자극시켰어요. 그리고 세 번째 사업은 매출에서 한 23%를 차지하는 신사업이잖아요. 이 신사업에는 외식업 밸류체인이 있고 소상공인 대출 서비스가 있고 공유 자전거 그리고 식재료 온라인 유통 택시 등 이 B2C 온라인 서비스 등이 있고요. 근데 이 사업들은 초기 단계에 있어서 아직은 적자예요. 네, 2분기 이 신사업 부문의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2% 증가했고 전 분기 대비 35%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전 분기 대비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아직 마이너스 11%고요. 식재료 온라인 유통산업 중에 중개 플랫폼인 메이투안 쌍거를 만들었는데 2분기 품목수를 확대해서 매출액이 급증했고 직접 운영하는 플랫폼인 메이투안 마이차이는 2분기에 베이징, 션전 등 대도시 내에서 취급 지역을 확대했습니다. 7월에는 광저우 등 도시로 확장했고 공유 자전거 사업인 메이투안 자전거는 2분기 150만 대의 일반 자전거를 교체해서 평균 회전율이 향상됐고요. 전기 자전거를 한 29만 대 이상 출시했습니다. 분기별 이익률을 좀 볼까요? 요게 매출 총 이익률이고 이게 순이익률인데요. 작년 4분기 총 이익률은 34%, 올해 1분기 31%, 2분기 34%, 순이익률은 작년 4분기 5%, 올해 1분기는 마이너스 9%, 2분기는 8%로 많이 회복됐죠. 그래서 2분기 실적은 전반적으로 1분기보다는 확실히 개선됐지만 가장 크게 개선된 것은 음식 배달 앱이고 숙박 관광은 지금 점진적으로 개선 중이고 신사업은 아직은 적자지만 적자 폭이 줄어들고 있고 하나하나씩 신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래서 3분기는 2분기보다 더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음식 배달 앱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숙박 관광은 또 중국이 7, 8월부터 중국 국내 관광업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돼가지고 하반기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신사업은 아직은 초기 단계지만 조금씩 사업을 확장하면서 적자폭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 3분기 실적 발표는 11월 22일에 했으니까 올해도 11월 중하순에 나올 거로 보이고요. 다시 메이투안 주가로 돌아와서 보면 올해 가장 많이 급등했잖아요. 근데 단계별로 좀 보시면 1분기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확산 영향으로 인구 이동도 안 되고 뭐 음식 배달이든 뭐든 다 급감했기 때문에 주가가 좀 하락했고 하지만 3월 중하순부터 중국 국내 코로나가 진정되면서 4월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급등하기 시작했고 주가가 4월, 5월, 6월, 7월, 8월까지 쭉 급등하다가
과거 시황에서도 말씀드렸죠. 9월 첫 주부터 소비주들이 본격적으로 이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메이투안이 그 당시 뭐 개별 악재가 없더라도 전반적인 소비주의 조정 때문에 같이 하락한 게 컸고요. 그 후에 한 9월 중순부터 안정세를 보이면서 10월부터는 다시 오르기 시작했죠.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확 개선됐고 3분기 그리고 4분기는 2분기보다도 더 실적이 좋아질 거라 이런 기대감이 컸다고 봅니다. 이 표는 중국 현지 컨센서스인데요. 2020년, 21년, 22년 요게 매출액, YOY, 지배주주 순이익, YOY, EPS, ROE, ROA, PE. 그러니까 요 YOY 주로 보시면 되는데 2020년 올해는 아무래도 작년보다 많이 둔화되겠죠. 올해 매출액 YOY 컨센서스가 14%, 지배주 순이익은 마이너스 16%. 근데 내년에는 많이 좋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매출액은 45% 증가, 지배주 순이익은 527%. 근데 이게 아무래도 올해 지배주 순이익이 마이너스 성장이다 보니까 기저효과가 크겠죠. 그리고 2022년은 매출액이 YOY 30% 증가, 지배주 순이익이 73% 증가. 그리고 EPS도 올해는 2.86yuan, 내년에는 11yuan, 16yuan. 그리고 ROE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PER은 올해 너무 급등했으니까 PER은 점차 떨어지고요. 향후 메이투안의 주가 전망에 대해서는 성장성을 고려하면 이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 배달 앱도 계속해서 2선, 3선, 4선 도시로 확장하고 있고 성장성은 충분히 있고 숙박 관광 이쪽은 코로나가 진정됐고 7, 8월부터 중국 국내 관광업이 점차 활성화되고 이 부분도 점차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신사업은 아직은 적자지만 신사업의 잇따른 확장에 따라서 적자 폭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2위 업체인 을어머는 비상장이고 상장 계획이 없으니까 메이투안이 약간 희소성이 있는 거죠. 올해는 주가가 이미 182% 올랐고 지금 중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아직은 관망 분위기가 농후해서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은 명확하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올해 이미 182% 올랐으니까 이제 올해 연말이나 내년부터 다시 시작하면 좀 안정적인 상승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메이투안이라는 종목에 대해 좀 리뷰해 봤는데요. 중국 음식 배달앱 산업의 전반적인 상황, 성장성, 그리고 메이투안이랑 을어머의 이런 양강 구도, 메이투안의 기본적인 상황이랑 매출 구성의 변화, 재무제표, 2분기 실적을 리뷰 드렸고 11월 중하순에 3분기 실적이 나오면 메이투안의 성장성이나 향후 방향성이 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이니까 그때 가서 다시 코멘트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메이투안이라는 종목에 대해 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이 메이투안이라는 기업이든 주가를 보실 때 메이투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좀 더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는데요. 음식 배달앱 분야에서 메이투안이 1등이고 경쟁사인 을어머가 2등인데 메이투안이 성장하든 을어머가 성장하든 결국 알리바바와 텐센트 이 양대 진영의 경쟁이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자상거래 분야 1등이 알리바바죠. 산하에 C2C 타오바오가 있고 B2C T몰이 있고 텐센트는 직접 운영은 아니지만 전자상거래 2위 업체인 찡동의 최대 주주고 3위, 4위 업체인 핀두오더와 웨이핑호의 2대 주주죠. 음식 배달의 분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알리바바가 2018년에 을어머를 인수했고 텐센트는 메이투안의 대주주고요. 또 핀테크 분야, 특히 모바일 결제 분야에서 알리바바는 알리페이라는 절대적인 1위 업체가 있고 텐센트는 또 위챗 안에 위챗페이라는 걸 통해서 알리바바 산하의 알리페이랑 경쟁하고요. 참고로 엔트그룹은 11월 5일에 정식으로 상장됩니다. 또 미래지향적인 산업 중에 클라우드 빅데이터 이런 거가 있죠. 근데 지금은 양적으로 알리바바가 클라우드 빅데이터 쪽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고 가장 많이 앞서 있지만 그 다음에 바로 텐센트가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알리바바를 따라잡고 있죠. 그래서 중국인들의 삶과 관련된 거의 모든 분야는요, 점점 알리바바와 텐센트와 알리바바, 이 양대 진영, 이 양대 산맥이 중국인들의 삶에 점점 더 넓게 깊게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이투안이라는 종목, 주가를 보실 때 알리바바, 텐센트, 그리고 11월 5일에 상장 예정인 엔트그룹, 그 외에 찡동, 핀도도, 웨이핀회 관련된 이 이커머스랑 관련된 기업들을 같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이커머스나 이쪽 분야의 종목들이 상승하고 있는지 하락하고 있는지 어떤 흐름인지 파악이 가능하니까요. 네, 지금까지 찐링의 중국 주식 투자 전략 찐중투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감사합니다.